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TV로도 이제 생중계됐고요. 네. 이 회의 이름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비상경제민생회의. 즉 이제 지금 비상한 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리고 민생 안정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 취지 아니었나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식을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부터 현재 상황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시장의 변동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들이 생각해온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설명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물가 관리로 서민 생활을 안정화를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개의 섹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주력산업 수출 전략, 주력산업이란 반도체, 원전, 방산 이렇게 될 거고요. 해외 건설 인프라 수주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중소벤처기업 지원, 이것은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줄을 이뤘고요. 관광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디지털 바이오 우주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격의 없이 논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 허심탄회하게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 대책 충분히 논의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 안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하는 뭐 이런 기조에서 시작된 기획된 뭐 회의라고 하면 그것 자체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쇼하지 않겠다. 자꾸 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쇼가 아니게 보일 만큼 뭔가 진정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회의 시간을 1시간 이상을 좀 계속 지켜봤는데요. 마치 처음 회의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10일차 회의잖아요. 이게 네. 10차 회의가 이달 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 7일 날 10차 회의가 있었으면 일반 기업이나 뭐 어느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지난 회의 때 뭘 보고했고 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뭔지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이 연속선상에 있는 회의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마치 처음 회의하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짜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관들이 발표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사전 연습한 티도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의 내용이 너무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를 다루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미국 IRA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광물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6개월은 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지금 포괄적인 얘기처럼 꺼내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원전 수출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기업이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니까 지시재산권 소송 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산산업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납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실 오늘 기사거리가 그게 제일 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LTV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출 규제 그렇게 완화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집을 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효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토론도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론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12억 원 정도 대출 규제 그 이상 뭐 중도 상환에 대한 대출을 풀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그만큼 집 살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LTV 50%까지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5억이면은 원리금 빼고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30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원리금까지 들어가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될 거거든요. 그럼 돈 있는 사람 보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토론 형식으로 더 진행했더라면 훨씬 윤 대통령이 당초 기획하고 생각하고 원했던 바가 실현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보여주기 식으로 그친 것 아닌가. 당초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웠던 회의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회의였다. 좀 보여주기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근데 결국 이제 이 회의를 하더라도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것인지, 어떻게 공감할 것인지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를테면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어떤 그 굵직한 이런 경제 현안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전 부처가 산업부화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추진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부처가 다 협업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큰 정부의 운영 방침을 제시한 것, 그리고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우리 50조 투자할게요, 채권시장 안정화하겠습니다, 보증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채권시장 안정화에 국민적인 신뢰, 그리고 시장이 정부를 믿고 신뢰를 하겠다라는, 그렇다면 채권시장 훨씬 더 안정화됐을 텐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는지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좀 10일차까지 좀 됐었으면 어떠한 성과를 갖고 논의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추진 중에 있다, 노력하겠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신경 쓰겠다, 대처하겠다,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해박하게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면 과제를 어떻게 삼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방향과 방침을 정해주고 본인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국민들에게 주는 안도감, 안정감은 좀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12차 회의가 만약 공개된다면 이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성과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추진하겠다라는 계획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회의 계속 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사가 실시간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 어찌 보면 기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국민들한테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힘들어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생 문제,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환율에 대한 걱정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각 장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서 그게 기사화가 되면 훨씬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부처 뭐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욕심이 좀 더 지나쳤던 거 아닌가, 과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과거 뭐 정부 때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 점은 뭐냐면 대통령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몰라 라는 생각을 할 때 대통령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뭐 홍보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딘가에 갇혀서 국민들하고 좀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우리는 민생경제 뭐 비상대책회의든 이 회의에 대해서 민생 문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자꾸 뭐 사정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회의를 공개하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좀 더 충실하면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비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좀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더라도 안보 이슈가 뭐 크게 불거지고 네. 이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여야 간의 이런 대치가 이제 격화되고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크게 이제 변화는 없고 좀 낮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큰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정치 슬로건에도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경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오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서 관련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 기밀을 자료를 삭제했느냐, 조작이 있었느냐, 일체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저런 기자회견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약에 저희가 그냥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국정원을 향해서 우리가 좀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지우세요 라고 했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원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거 지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지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항변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봤던 게 뭐냐면 전직 저 수장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그럴만한데 현재 보면은요 국정원하고 감사원하고 얘기가 달라요. 상당히. 정반대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권하의 국가 공적 기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저도 솔직히 어떻게 평론을 하고 해명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박지원, 서훈, 노영민 이 세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SI 정보 등 다 정말 공개를 해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정말 정보의 조작이 있었는지 삭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평가받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밀이니까 공개 못해? 좋아요. 그러면은 국회 내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들 비밀각서 서약 받고 거기서 한번 좀 공개를 해서 과연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국정원이 먼저 발견했는지 합참이 먼저 발견했는지 정보를 어디서 삭제했는지 정보를 삭제했다면요. 삭제를 하라고 받은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이 있다면 국정원에서 어제 국정원 정보위에서 국감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 박지원 원장이요. 저한테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입 맞추기를 한 게 돼버리잖아요. 말 맞추기를 한 게 되는 거고요. 빨리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CCTV가 그렇죠. 가려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핵심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 국정원장부터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서서 뭔가 입장을 표명하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과거에도 국정농단 사태나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관련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낸 적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뭔가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이거 정치 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의 의심, 그런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감사원이 감사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감사원 감사 내용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합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그때 첩보 삭제 지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둔 국정원 기조실장이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 명분으로. 근데 삭제 지시하라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직 국정원장은. 그리고 관련돼 있는 게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배치되고 감사원이 발표한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참도 그동안에 누차 밝혔어요. 그러니까 SI 정보 그 원본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원은 굳이 조작하고 삭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사건을 조작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에 착수했고 뭔가의 목표를 정해놓고 감사를 꿰맞추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런 감사 결과를 지금 정치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를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인사들이 장관급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다. 아니면은 감사한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감사원이 그랬겠습니까? 은폐하고 삭제하고 조작됐다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을 감사를 했는데 그 결론을 내놓기 위해서 감사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작해가지고 본인들의 결론에 꿰맞췄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네.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을지 감사원의 말을 믿을지 우리가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이거는 제3자적인 기관인 검찰에서 제대로 좀 조사하고 수사가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이제 3자 기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감사원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댔어요. 하나는 어찌됐든 북한 영해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표류가 됐다고 하는 증거로서 얘기한 게 예를 들면 뭐 이 간자체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하고 팔에 붕대가 감겨 있다. 그 사이에 중국 어선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원은 중국 어선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국정원의 수장이 우린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말하는데 도대체 감사원은 어디서 그걸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유력한 근거로 관련되는 첩보 내용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원본 그대로 남아있고 삭제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그동안에 감사 결과로 내놓은 근거 두 가지가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월북한 사람도 아닌데 그럼 배에서는 어찌됐든 뛰어내렸든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했든 간에 배에서는 떨어졌어요. 바다로 갔어요. 당시 해류도 그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발견된 지점에서. 근데 중국 어선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북한 해역에 가 있어요. 가서 북한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정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는 거를 감사원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설명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어찌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의 삭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정원도 부인하지 않는 게 유통 서버에서는 자료가 삭제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원본 서버에는 원래 서버에는 남아 있잖아라는 얘기를 하지
나는 이런 것 유통 서버에 이런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원본 서버에는 있다. 원본 서버에 있으니까 자료 삭제를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통틀어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총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유통 서버라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기관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통 서버에서는 지워진 거는 국정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본 서버라는 부분과 유통 서버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 삭제 여부도 명확하게 좀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사가 근데 돼서. 맞아요. 그런 논리가 되려면요. 원본 서버에 있는 자료를 없애야지 맞는 거죠. 증거인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짜맞추기하고 옳다라는 게 조작했다고 아니라 하면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예, 국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얘기한다는 거죠.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북한 관련 SI 정보는 너무 조각조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조각조각 들어와 있던 정보들을 취합을 한 뒤에 그 조각을 사실은 다 그림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조각과 흔적들이 만약에 삭제되면 삭제될 수 있었지 그 그림이 자체가 삭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삭제했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지금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인가? 저는 그게 그 의심스럽다는 얘기들을 거예요.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제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만에 하나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기관에서 과연 또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는데 그럼 누가 삭제했을 것이냐? 이건 이제 또 미스터리로 남은 뭐 거고요. 국정원장 예. 비서실장 했다. 뭐 그런 증언도 나오고 했잖아요. 두 분의 이제 논의를 또 들어보더라도 역시 이제 의혹과 네. 수객기가 이제 계속 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맞습니다.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